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귀염둥이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그저께 오늘 수요일인데요. 그저께 태풍 삼바가 너무 많이 강한 태풍을 줘가지고 우리 혹시 센 시청자 여러분 또 바닷가에 사시는 분이나 농촌에 사시는 분들 너무너무 고생이 많은데 이 자리를 들어서 화이팅 하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희 누님이 70 넘은 데 있죠. 고추 400건 땄대요. 400건. 고추 저 팔아준다고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혹시 주위에 농촌에 계신 분이 있으면 화이팅 하라고 해주시고, 농산물 사실 때 여러분 깎지 마십시오. 우리 센시청 여러분은 안 깎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지난주 시황을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제가 지난주에 시황을 어떻게 했냐면 301 2평을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01 2평 위쪽과 아래쪽, 이 위쪽에서는 1등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301 2평 위에서는 주식을 함부로 손절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듯이 지난주 제가 이날 제가 1950포인트에서 강좌를 했습니다. 이 방송 녹화를 했고요. 지난 그 이후에 4일 동안 지금 2000포인트 언저리에서 주가가 계속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리기를 이 301 2평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굉장하게 그 지지 라인들을 잡고 공격적인 매수를 특히 1등 주식으로 해야 된다. 그 대신 현금 일정 부분은 항시 둬야 된다. 왜? 물리면은 항시 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번에도 여러분 보다시피 그 61 2평에 도전하면 안 되는 게 이제 누차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301 2평을 치고 장 자체가 2010까지 갔죠? 2011까지 갔는데 2010까지 갔습니다. 2010까지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301 2평의 굉장히 강성,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5일 2평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때 11 2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일 2평과 21 2평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요거 이제 나중에 이야기했고, 일단 시황으로 봐서는, 오늘은 뭡니까? 11 2평과 21 2평이죠. 21 2평을 하는데, 제가 했죠. 주가가 5일 10일, 5일 20일, 5일 10일, 20일까지 세 개 다가 상승하면 주식은 어떻게 상승 트렌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301 2평을 제일 먼저 봐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이제 선행스팬 원이 상승하느냐 아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행스팬 원이 상승하면 주가가 상승하고 선행스팬 원이 횡보하면 주가가 횡보하고 선행스팬 하락하면 주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선행스팬 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강좌할 때 이날이죠. 이날인데 26 앞에 그날이 정확히 선행스팬 원이 그날부터 반등하는 국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선행스팬 원이 상승하는데 주가는 그대로 보유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날이 제가 했죠. 선행스팬 원 상승하는 날 주식을 매수해라. 이게 뭡니까? 선행스팬 원을 이용한 매수 기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301 2평 위에서는 주식을 함부로 손절 미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선행스팬 원 상승한다. 그런 종목을 따라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선행스팬 원에 따라 종합주가지수가 선행스팬 원이 상승할 때 주가가 떴다면은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선행스팬 원이 뜨는 자리가 주가가 상승하는 자리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선행스팬 원 까는 자리, 원이 뜨는 자리 한번 볼 것 같으면, 자, 삼성전자 한번 볼 것 같으면 삼성전자는 선행스팬 원이 뜨는 자리가 어디냐 여기 보시겠습니다. 보면 선행스팬 원 뜨는 자리가 어디? 이 자리였다. 여기서 매수를 하는 그런 국면이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가 최근에 좋죠? 하이닉스 주식이 뜨는 자리가 어딥니까? 여기서 선행스팬 원이 뜬다. 이렇게 볼 때 어디서? 요 저점에서 매수하는 자리다. 일목균형 가장 기초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력 선행스팬 원이 뜨는 자리를 볼 것 같으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26,
요날 매수하는 타임이다. 왜 그러냐? 이 구름의 일목균형표에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일목균형표를 볼 때 조금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주가와 같이 있는 거, 주가와 같이 있는 게 뭡니까? 전환선과 기준선이죠. 기준선이고 이 주가를 앞에 예측하는 게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인데 요 기간이 26일이고 자기 숫자를 빼면 25일이다. 그러니까 선행스팬 1이 상승하는 그 26일 백을 보면은 볼 수 있다. 그 반면에 뭡니까? 주가와 반대로 26일에 있는 거는 뒤에 있는 걸 이걸 뭐라 합니까? 후행 스팬이라고 하죠. 그 중에 어떻게 이제는 제가 선행 스팬 원마 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그래서 선행 스팬 원이 상승하는 종목 쪽으로 주식을 샀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종합주가 지수가 선행 스팬 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아직까지 손절매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선행 스팬 원은 뭐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래서 제가 이제 올렸겠죠. 여러분 2012년은 조상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후손이 되자. 일목균형표 죽자자자 공부하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일목균형표 배우자, 선물을 배우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선행 스팬원 상승할 때는 주가가 함부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선행 스팬원을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 저한테 제가 300일 이평이면 함부로 손절매 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선행 스팬원을 봐라 했는데 지난주에 어떻게 잘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요 이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시황은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제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이번 주의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우리가 수익률 말하다가 여러분에게 시청률이 좋은 이유는 수요일 날 녹화합니다. 수요일 날 녹화를 해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금요일 날 밤 10시에 나오죠. 어떻게 그 다음 주 시황입니다. 뭐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한테 그 사이 좀 계속 맞았기 때문에 잘 맞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뭐 제가 똑같죠. 300일 이평 제가 이제 지난주 여러분 저한테 배운 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저한테 이제 여러분의 5일 이평을 갖고 주식의 강도를 보자. 주식의 강도를 볼 때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볼륨저 밴드를 써라. 왜? 볼륨저 밴드 중심선이 뭡니까? 20일 이평이기 때문에 중심선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했느냐면 5일 이평이 어디에 몰려 있느냐. 5일 이평이 어느 쪽에 몰려 있느냐 따라서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일 이평이 어느 쪽에 몰려 있냐 따라서 여러분 분명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이제 분홍색이 5일 이평입니다. 5일 이평이 지금 20일 이평 볼륨저 밴드 가까이 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뭐를 가르치냐면요. 지난주에 가르치죠. 볼륨저 밴드 상승이 3개가 있을 때 이 5일 이평선이 자, 이쪽으로 가까울수록 이게 뭡니까? 볼륨저 밴드 상승 윗선이죠. 이게 뭡니까? 볼륨저 밴드 중심선입니다. 이게 뭡니까? 볼륨저 밴드 하선이죠. 요 선이 뭡니까? 20일 이평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난 후에 며칠 내로 5일 내로 어떻게 이 볼륨저 상단선에 가까이 갈 때 주가는 강한 모양을 보인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볼륨저 상단선에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상단선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식은 굉장히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세다. 강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식을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어떻게 해요? 제가 했죠? 골든 크로스 난 다음에 5일 내로 선이 붙어야 된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갖고 있는 주식. 특히 주가가 강세라는 말은 뭡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오르기 때문에 뭡니까? 1등주,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 안에 그런 종목들을 만져야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쉬면 2등주가 가고 2등주 가면은 어떻게 해요? 그 1등주 안에 1등, 2등주가 가는 거지 여러분 갖고 있는 잡주 그런 종목을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또 강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배웠죠. 5일 이평과 20일 이평. 볼륨저 중심선이 20평이니까 지금 강세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일목균형표로 본 방법이죠. 일목균형표에서 한번 보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구름자리가 변곡점이다. 구름자리가 변곡점인데 구름자리에 굉장히 큰 변곡점이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목균형표를 볼 때 이제 변곡점 자리를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주가가 일목균형표의 이제 변곡점이죠. 변곡점 첫 번째가 이제 구름입니다. 구름이 선행구름이나 이제 선행구름이나 동행구름이 어떻게 해요? 구름이 바뀌는 타임이 변곡점입니다. 첫 번째가. 뭐 물론 여러 가지 변곡. 두 번째 변곡점이 여러분 아다시피 두 번째 변곡점이 자, 요거는 뭐 조금 한데 기준선이 휴식을 취할 때 기준선이 상승하다가 꺾이는 자리, 기준선이 하락하다 꺾이는 자리, 이 자리가 보통 변곡점 자리입니다. 변곡점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구름 바뀌는 변곡점이 요 변곡점 자리고요. 요 변곡 자리고 기준선이 꺾이는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여기가 변곡점이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이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기준선이 움직이는 게 있죠. 기준선이 움직여야 된다. 그럼 기준선이 언제 움직일 것이냐? 기준선이 움직이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뭐 다는 가르쳐 드릴 수 없고 자, 기준선은 뭡니까? 26일에 고가와 저가죠. 오늘 기준에가 과거 26일 주가 고가 저가 요 한눈 맞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고가나 저가가 움직일 때 기준선이 움직이죠. 기준선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포함해가 26일이 됩니다. 26일이 되는데, 자, 오늘 포함해가 26일이 딱 됩니다. 되면은 앞으로 기준선이 이 자리는 고가, 이쪽 고가나 아니면 이쪽 저가, 이 저가죠. 그러면 저가가 움직이기에는 아직까지 주가가 며칠? 17일 정도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준선이 이 저가가 움직이려고 하면 17일 있어야 되고요. 고가는 지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가 근데 고가는 그 대신 어떻게 신고가가 나야 되는 거죠. 신고가가. 그러니까 보통 기준선이 어떻게 해요? 후에 밑에 게 밀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데 밑에 올라가기는 버겁다. 결론은 뭡니까? 다음 주도 신고가 나는 거. 결론은 신고가에 한정됐다. 신고가 난다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호재가 계속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다음 주도 뭐 크게 움직임 없이 저는 횡보나 조금 약세를 보고 있어요. 약세 보고 있는데 기준선의 움직임을 여러분께서 꼭 보셔야 된다. 제가 지난주는 일목자. 제가 지난주에 먹겠습니다. 지난주는 300일 2편과 뭡니까? 지난주는 300일 2편과 뭐요? 선행스팬 1을 발행했죠. 이번 주 첫 번째 뭡니까? 기준선이 움직임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이 상승하면 주가가 상승하는데요. 기준선이 주가인데 기준선이 횡보하면 주가는 상승하다가도 내려옵니다. 내려온다. 기준선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지금. 기준선이 떨어지지 않고 기준선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상승 아니면 뭡니까? 횡보밖에 없습니다. 횡보밖에 없으니까 여러분께서 기준선을 다음 주는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을 꼭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선을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가가 굉장히 뭐 강세라겠죠. 강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곡점 자리가 앞으로 다음 주, 이번 주 뭡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이나 다음 주 화요일 사이에 변곡점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일정 현금을 보유하신 다음에 물론 신고가 가면 1등주만 사지만 밑으로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올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굉장히 뭡니까? 사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목균형표적으로 볼 때 여러분께서 이번 주 기준선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 두 번째 이번 주가를 이야기할 때는 갭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갭. 지금 주가가 이번 주 주식이 뜰 때 갭을 보통 갭이 이렇게 이제 주가가 뜰 때는 갭을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갭 이렇게 세 번 내죠. 자, 한번 보시면 여기도 한 번 냈고 여기도 한 번 냈고 여기도 갭을 이렇게 냈습니다. 이번에도 갭이 지금 두 번 정도 냈는데요. 자, 제가 다시 정리하자면 이번 주 주가를 이제 내일부터죠. 목요일부터 주가할 때 첫 이제 시황은요. 첫 번째가 뭡니까? 기준선의 움직임을 봐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갭입니다. 갭인데요. 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갭이 있는데 이제 이번에 나온 게 천공갭이죠. 천공도 두 개가 있습니다. 장대 천공과 이제 일반 천공이 있는데
주가가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천공이 이렇게 벙 뜹니다. 이런 걸 이제 천공갭이라 해요. 갭이라 해요, 갭. 이런 걸 천공갭이라 합니다. 천공갭인데요. 천공갭인데, 이 천공갭 외에는 오늘 뭐 천공갭 이야기, 그 다음에 뭡니까? 장대갭이네. 장대 양봉인데 갭입니다. 그러면 장대는 보통, 어떤 거는 장대고 어떤 건 장대 갭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이 장대는 보통 거래량이 많습니다. 많은데, 장대인데 거래 없는 것을,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장대갭이라고 합니다. 그런 장대갭들이, 꽤 나왔죠.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난번, 이번에 이제 1758을 찍고 올라올 때 여러분께서 실제로 보면 여기에 갭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여기가 갭이 있고 세 번째 갭이 이때 거래량이 다 없었습니다. 이걸 장대갭이라고 해요. 장대갭이라고 하는데, 장대갭은 거래량 이제 저번에 분석해서 여러분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뭡니까? 천공갭이라고 하죠. 천공갭인데 이 천공갭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 뭡니까? 3천이라고 하죠. 3천. 3천입니다. 3천.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를 삼산이라고 하죠. 예? 삼산이라고 합니다. 산야마죠. 삼산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산산 중에 뭡니까? 이게 역에 대한 솔드라든지 뭡니까? 이런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지금 이제 보통 3천과 3인데 한 개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30이 있습니다. 30이 있어요. 30인데 그 30이 주가가 뜰 때 어떻게 뜰 때 어떻게 천공을 몇 개 낸다? 3개를 낸다. 이거를 공산병이랍니다. 공산병. 이거요, 최근에 여러분 적산병, 흑산병 들어봐도 공산병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시중에 나온 책들이 일본 책들 몇 개가 다 틀리니까. 하지만 최신 일본 노무라라든지 다이와 이런 정권에 이제 미국 이제 협회에서 나오는 그런 책들을 보면 이제 나오는 공산병입니다. 그게 뭐냐면 공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공산병이 나오는데 보통 이 공산병이 여기서 뭡니까? 일반 갭이 나오고 여기 급진갭이 나오고 여기서 뭡니까? 소멸갭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소멸갭, 급진갭 분사합니다. 보통 일반 갭은 여러분께서 보통 잘 못 쳐요. 그게 급진갭입니다. 급진갭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급진갭이 나왔어요. 근데 이 갭 자체가 주가가 이번에 주식 보면 어쨌든 간 주가의 상승 자체가 좀 특이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차 상승하고 2차 이래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래 보는 것보다는 주가가 하락해서 하락을 하다가 주가가 다시 되돌림이라고 봐야 안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되돌림이라고 보고지 주가가 지금 신고가를 갱신한 그 되돌림은 뭡니까? 2단 상승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는 되돌림이라고 보는데 보통 주가가 공산병이 3개 달을 내고 떨어지면 주가가 상승폭에 정상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초기에 떨어졌을 때 주가가 정상적으로 떨어졌어요. 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뭡니까? 주가 상승에 어떻게 38% 떨어졌다가 오버슈팅 해가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보이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공이 여기 3병이 나는 거예요. 공이 3개 나는데 공이 2개 나는 경우 있습니다. 지금 2개 났어요. 2개 나가지고 주가가 빠지면요. 원상복귀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원상복귀로 내려가요. 원상복귀. 원상복귀는 첫 번째 원상복귀가 1875포인트. 두 번째 원상복귀가 어떻게 1800 전후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공산병 이론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장 자체가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이 천공이 갭입니다. 갭은 우리가 갭이 많습니다. 갭이 일반 갭이 있고요. 급진갭이 있고 소멸갭이 있고 아일랜드 갭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일랜드 갭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오늘은 천공갭이죠. 공갭인데요. 이 공갭을 메울 것이냐 안 메울 것이냐. 그 메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갭을 메우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갭 자체를 순수하게 메우면 순갭입니다. 자, 공이 이렇게 했으면 이 갭을 메우러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자체 메우는 게 있어요. 이걸 뭡니까? 천공갭을 메운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갭 메우는 방법이 첫 번째 요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갭을 뜬 다음에 갭이 위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갭을 위로 메우는 겁니다. 이거 아주 강세예요. 이때는 뭡니까? 고객 예탁금으로 밀어붙여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으로 올라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갭을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메우느냐? 그러니까 갭 있는 데서 메우느냐? 갭 위쪽에서 메우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시간갭입니다. 시간갭. 시간갭 이게 미치는 거요. 뭡니까? 자, 주가가 이렇게 떴다가 떴습니다. 떴으면 주가 상승했는 일수에 비해서 여기서 어떻게 해요?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 횡보를 해버립니다. 이게 시간갭. 이게 미칩니다. 이게 미쳐요. 미칩니다. 시간갭. 이 시간갭이 뭡니까? 주가가 60일 2평이 올 때까지나 20일 2평이 밑에서 올 때까지 이 주식 횡보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진짜 좋은 강세 모양을 보이는 겁니다. 강세 모양을. 강세 모양 뭐. 이게 시간갭 한가. 이거 그대 시간갭의 전조가 뭡니까? 이게 뭡니까? 휘날리는 깃발령에서 위로 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갭이죠, 시간갭. 시간갭의 끝 종점은 어디고 20일 2평이나 60일 2평이 밑에 있던 게 올라올 때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주식을 한번 밑으로 메우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갭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갭 자체가 갭으로 메울 때 일단 이렇게죠. 기준선의 움직임을 봐라. 기준선의 움직임을 봐라. 이렇게. 두 번째가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저는 어떻게 하락과 뭡니까? 시간갭의 절충령이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0일 2평이나 20일 2평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20일 2평이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볼륨접에도 중간선입니다. 볼륨접 중간선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20일 2평이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 올라오고 있죠? 20일 2평이 올라오는 선에서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서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닿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는 일단 1170이나 60대 한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께서 민감하게 한번 보여주실 필요 있다 이렇게 갭으로 본 뭡니까? 지금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선 그 다음에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황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볼 때 지금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버겁습니다. 버겁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락 횡보나 하락의 횡보. 제가 볼 때 하락이 조금 나지 않는. 그렇지만 300일 2평 위니까 주식 어떻게 1등주는 계속 갖고 끌고 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엘리어트 파동으로 이행한 그런 문제죠.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는 주가를 볼 때 어떤 모양을 볼 것이냐. 자, 여러분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전체적인 주가가 아주 크게 한번 볼게요. 892에서 지금 주가를 쭉 한번 볼 때 892에서 엘리어트 파동 주가를 볼 때 3차 상승 후에 주가가 38% 뜨고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국면 자체가 자세히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요. 지금 자리가 엘리어트 정파보다는 역파. 그러니까 잘 한번 보세요. 뭐라 보입니까? 이번에 주가가 38%보다는 75%에서 반등했는 거다. 75%에서 반등했다는 것은 조금 불안전 반등이다. 불안전 반등이란 뭡니까? 자연적으로 뜨는 것보다는 주가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조금 인위적으로 뛰었다. 이걸 불안전 파동이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장 자체가 이번에 보시면은 1785에서 1890까지는 그냥 안정적으로 이 움직임은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레벨업 됐는데 이 레벨업 된 상태에서 주식을 한번 쭉 꺼보면요. 주가가 뭡니까? 하락폭에 뭐고 62% 반등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많이 떠봐야 우리 굿모닝 대박 예감에서 많이 떠봐야 2030포인트 뜬다 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하락이 어디가 2231포인트에서 1644포인트 해가지고 이 하락폭에 62% 반등하니까 어떻게 해요?
2034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2034포인트가 제가 그때 했죠. 주가가 그때 여러분 저때 이번 주 내내 지금 굿모닝 대박 예감에서 월요일 날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를 했냐면 주가가 또 2000포인트 가까이 오니까 또 뻐꾸기들이 2300, 400 간다고 막 떠들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여러분 많이 가봐야 2300, 2030포인트 전후에서 강력한 저항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심리적 저항입니다. 심리적 저항이죠. 심리적 저항인데 제가 볼 때는 2035 전후가 강력한 엘리트 파동에 의한 심리적 저항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조정받는다면 어떻게 받을 것이냐. 제가 볼 때 1920까지는 쉽게 받을 수 있다. 1920까지는 쉽게 받을 수 있다. 물론 다음 주는 아닙니다. 다음 주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여러분께서 일단은 궁극적으로 1200을 한번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단기적으로 볼 때 저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1950 전후까지 70을 활짝 깨면서 장중에 1950대를 한번 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장은 어떻게 주식은 300포인트, 300일 이평 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볼 때는 횡보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조정받는다면 제가 볼 때는 1970을 깨고 장중에 1950대도 한번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떻게 지금은 두들겨 가는 장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음 주는 조정이 예상되고 상승하더라도 상승은 어떻게 해요? 제가 35P에서 강력한 저항이 있다. 저항이 있으니까 여러분 추격 매수는 자제하되 매수를 하면 1등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조정 받는다면 제가 볼 때는 1975P에서 일단은 브레이크가 한번 들을 것이지만 제가 볼 때 1975 이하도 내려갈 수 있다. 그렇지만 다음 주에 움직임 폭이 내가 뭐라 했죠?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서 다음 주 화요일, 금요일 아니면 화요일 날 보시면 알 겁니다. 특히 다음 주 화요일이 문제인데요. 화요일 날 분명히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금요일 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분 한번 보시면 상세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선 보시고요. 기준선 움직임 꼭 보셔야 됩니다. 기준선 상승이면 주가 계속 상승해요. 기준선 횡보 상태입니다.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보시고 조정이 여러분 1935포인트에서는 추격 매수 절대 자제하죠. 특히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요. 1등주 외에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장은 조정을 조금 예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5일 20일 골든 크로스입니다. 5일 20일 골든 크로스 첫 번째 5일 20일 골든 크로스 첫 번째 보통 20일을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면 뭡니까? 볼륨저 밴드를 쓰시면 됩니다. 볼륨저 밴드를. 첫 번째 5일 20일 골든 크로스로 쓸 때요. 첫 번째 뭡니까? 요걸 쓰면서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시장의 강도를 알습니다. 강도. 첫 번째 시장의 강도를 알 수 있는데요. 5일 2평이 볼륨저 밴드 상단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장 강도가 셉니다. 5일 2평 여기 뭡니까? 분홍 색깔이 어떻게 해요? 검은색깔이 상단. 이때 강도가 센 거예요. 이때는 추격 매수예요. 캔들이 5일 2평 돌파 후 5일 내로 골든 크로스가 나옵니다. 5일 내로 골든 크로스. 5일 내. 자,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돌파 후 1, 2, 3, 4, 5. 자, 여기 보세요. 골든 크로스 7일 만에 났어. 7일 만에. 7일 만에 났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돌파 후 1, 2, 3, 4, 5. 요 6일 만에. 여기 보세요. 자, 돌파했죠? 1, 2. 여기 5일 만에 났단 말이에요. 5일 만에. 자, 이거는 볼 거 없죠? A, K, 매수. 매수. 요거 뭡니까? 요때 20일 뭡니까? 종이기를 봐야 돼, 종이기요. 종이기기 뭡니까? 내 자리 말고 과거 20일 캔들이 앞으로 내보다 낮아질지 이걸 봐야 돼. 이걸 확인해야 돼요. 며칠 후에 뜰 것이 안 뜰 것에 대해서 응답해야 돼. 자, 5일 뜨는데 20일다. 이거 매매하면 안 돼. 자, 20일 뜨는데 5일 횡보.
5일 행보. 이건 어떻게? 분할 매수. 자, 20일은 뜬데 5일 떨어져. 이거 분할 매수 하면 돼. 손대면 안 돼. 이런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시장 강도로 본 골든 크로스입니다. 시장.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자, 5일 20일 골드 전제죠. 시장 강도 상, 중, 하가 있습니다. 상은 뭡니까? 당연하죠. 밴드 상단선에 가까울 것. 상단선. 중은 뭡니까? 21입병 밴드 상단선에 못 가고 밴드 중간에 있는 거. 하락은 뭡니까? 밴드 중간선에 있는 거예요. 밴드 중간선에. 중간선에 버티고. 그냥 21이고 수렴에 있는 수렴. 그러니까 시장 강도, 그런 결론은 뭡니까? 5일, 20일 골든 크로스 나가지고는 어떻게? 5일 2평이 21 2평을 멀리 떨어져 빼야 돼. 멀리 떨어져 빼야 돼. 첫 번째 여러분에게 시행하는 것은 2평은 301 2평. 일목균형표는 뭐라 했죠? 일목균형표는 선행스팬 원의 움직임, 선행스팬 원이 상승하느냐, 횡보하느냐, 하락하느냐. 이거를 여러분께서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분, 종합주가지수가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시가총액이 오른다는 거죠. 시가총액이 말하면 뭡니까? 1등 주식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부디 1등 주식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입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공부를 할 때 주가가 자 5일 10일 골든 크로스가 있고요. 5일 10일 데드 크로스가 있습니다. 5일 20일 골든 크로스가 있고 5일 20일 데드 크로스가 있고 10일 20일 골든 크로스가 10일 20일 데드 크로스가 있습니다. 중요의 강도에 봐서는요. 제가 볼 때는 요 숫자에 자 한번 보십시오. 숫자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께서 알 수가 있는데요. 5일, 10일, 20일, 그럼 요걸 20점으로 하고, 5일, 20일, 요걸 10점으로 하고요. 5일, 10일, 요걸 5점으로 한번 줘보십시오. 줘보시면 여러분이 아주 재밌는 게 나옵니다. 뭐냐? 결론은 뭡니까? 5일, 10일, 자, 제가 볼 때는 주식이 결론은 뭡니까? 만점이 몇 점이에요? 35점입니다. 35점. 35점인데, 결론은 뭡니까?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해요? 돈 먹을 확률이 높고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돈 먹을 확률이 높다, 적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게 있죠. 자, 골든 크로스. 이거 보시면 뭡니까? 첫 번째 뭐 5점 나올 수도 있죠. 5점도 여러 종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5점도 어떻게 여러 종류. 한 개는 골든 크로스인데 한 개는 데드 크로스 같은. 데드 크로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골든 크로스는 어떻게 해요? 플러스. 데드 크로스는 마이너스 해야 되죠. 왜? 10일, 20일 2평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10일 2평이 얼마큼 중요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일 2평이 중요한데요. 10일 2평 이거 하여튼 웃깁니다. 10일 2평이 얼만큼 중요한 거를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일 2평은 한번 움직이면은 본말라짬뽕입니다. 왜 그러냐? 10일 2평 움직일 때마다 주가가 뭐가 됐습니까? 계속 큰 폭의 상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일 2평. 이거는 제가 여러분이 이제 과거 수익을 말하다 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놨죠. 했는데 11일 2평인데 이 11일 2평은요. 제가 이렇게 했죠. 11일 2평은 어떻게 해요? 자, 다른 2평은 신고가 2평, 11일 2평은 신고가 2평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뭡니까? 자, 1, 2, 3, 4, 5, 6, 7, 8, 9, 9죠. 1, 2, 3, 4, 5, 6, 7, 8, 9, 11평. 11평 상승 어떻게 해요? 11평은 내 자신이 신고가. 신고가란 말은 뭔가 1보다 10이 높아야 되죠. 이 신고가, 이것만 해도 신고가 11평 상승입니다. 이게 상승이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여기는 신고가가 안 나는데 이게 제일 낮아가지고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일자로 돼요. 이거 없어지면 됩니다. 근데 다른 2평은 신저가 갱신으로 가는 거를 무시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11일평은 아닙니다. 11일평은 신저가로 뜨는 것도 뭡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떠버립니다. 11일평은요. 굉장히 강력하게 됩니다. 결론은 뭡니까? 내 자리보다 과거 10일이 낮아버린다. 그날부터 주가가 확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11일평을 굉장히 11일 뭡니까? 장대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일평이. 종목도 한번 볼까요? 종목도 11일평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 11일평 움직일 때마다 주가가 뭐가 됩니까? 무조건 장대 양봉이고 반대로 11일평 꺾일 때마다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내가 오늘 주식을 살 것이다, 팔 것이다. 나 오늘 장대 먹을 것이다. 나 장대,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장대 양봉 한번 먹는 거죠. 장대 양봉 먹으면 어떻게? 내가 A라는 종목을 찍었다. 그러면 딱 순간 어떻게 10일 전보다 높아질 때, 10일 전보다 높아진다는 건 말은 뭡니까? 10일 전보다 높아진다는 것은 장대 양봉이 난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오늘 장대 양봉 낳는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대 양봉. 장대 양봉 낳는 종목들이 전부 11일 이평을 걸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장대 양봉 나오는 종목들, 오늘 장대 양봉 나오는 종목입니다. 자, 비싼 주식부터 볼게요. 오늘 한미약품. 장대 양봉 전부 11일 이평, 관통 LG하우시스, 메가스터디. 전부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뭡니까? 대우인터, 대웅제약. 바닥에서 올라올 때 보세요. 바닥에 올라올 때. 바닥에서 올라올 때 보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전부 뭡니까? 11 이평을 관통하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토캐스틱 여러분 겠죠. 스토캐스틱 한번 볼게요. 스토캐스틱 제가 자 볼륨저 밴드의 중심선 이통. 자, 볼륨저 밴드의 중심선 이통 한번 볼게요. 업 상향 돌파 종목 한번 볼게요. 이게 전부 뭡니까? 11이평 관통하는 종목이에요. 아모레지 11이평 관통하는 종목, 농심, 삼성 SDI, CJ 뭡니까? 오늘 LG아웃시스, SK케미컬, 대우인터, 유니더, 세아비스텔, 하나금융주주, 헬스타럼, 이스트소프트, 동아팜 전부 뭡니까? 11이평에서 주가가 관통해가 올라오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이평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11이평이 그 자리에 뭡니까? 21이평이 감초로 작용한다는 거죠. 자, 21이평이 감초로 작용합니다. 감초로. 21이평이 감초로 작용합니다. 자, 21이평 색깔이 비슷하게 틀리니까 21이평이 감초로 작용해요. 그 21이평이 감초로 작용하는데 그 21이평 감초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 면요. 자, 21이평이 어떤 작용을 합니까? 21이평이 감청 중요하죠. 21이평이 굉장히 감초를 준비합니다. 그때 뭡니까? 골든크로스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개가 있다. 여러 개가. 어떻게 해요? 제가 21이평이 뭡니까? 하락할 때가 있고 어떻게 횡보할 때가 있죠. 그 다음 상승할 때가 있습니다. 21이평이요. 그때 뭡니까? 11이평이 어디?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거 두 개는 추격 매수입니다. 추격 매수. 이거는 어떻게 해요? 매수를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분할 매수하셔야 됩니다. 분할 매수하셔야 돼요. 11일평이 움직이면 일단 매수는 매수예요. 그렇지만 추격 매수하고 분할 매수는 개념이 좀 틀린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1일평 대단합니다. 단기 매매요. 여러분 5일평 쓰면 안 돼요. 단기평 5일평 쓰면 큰일 나요. 큰일. 11일평을 써야 됩니다. 11일평. 11일평을 굉장히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되는데 자, 오늘 주가 한번 볼게요. 주가 상승했는 종목들. 자, 오늘 코스피 상위 100개 종목 중에 상승 많이 했는 종목들 제일기획 보세요. 제일기획 오늘 11일평 관통이죠. 11일평 관통입니다. 그 과거 예를 보면 어떻게 해요? 21일평 상승할 때 11일평 뜨니까 장대 양봉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우인터 보세요. 대우인터. 이번에 뭐 이것도 11일평의 골든크로스죠. 11일평 골든크로스. 자, 11일평, 여기 21일평이 보세요. 21일평이 천천히 움직이니까 주가가 쉬었다가 다시 가는 그런 국면입니다. 대우, 자, 두산인프라. 이것도 보세요. 어디? 11일평 관통할 때 주가가 많이 뜹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CJ. 당연하죠? 11일평 관통할 때. 삼성카드. 11일평 오늘 관통하는 타임. 11일평을 관통해야 된다. 11일평. 11일평을 관통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주가가 여러분께서 이 평을 보실 때 점수를 보세요. 점수. 예를 들어서 내가 뭡니까? 5일 11일평 골든크로스 몇 점? 5점. 데드크로스 마이너스 5점. 5일 20일 골든크로스 몇 점? 10점. 데드크로스 어떻게? 마이너스 10점. 10일 20일 골든크로스 몇 점? 20점.
결론은 마이너스 뭡니까? 마이너스 데드크로스 마이너스 뭐. 결론은 뭡니까? 지금 주식을 5일2평, 11일평, 21일평 이 세 개의 골든크로스 상관관계에서 만점이 35점이니까 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뭡니까? 돈 먹을 확률이 높는 거죠. 이 평을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야기해서 하면서 주식 뜰 때 다 골든크로스야. 빠질 때 다 데드크로스고. 이걸 보면 뭡니까? 골든크로스와 이동, 데드크로스의 이 평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신기하답니까? 신기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 막 5일, 20일 골드, 5일, 20일 뭐 골드크로스 주식 안 나가 샀습니까? 나가 샀는데 다 코피 터지고 작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결론은 뭡니까? 점수로 나눠가지고 분배를 해라. 점수를 나눠가 분배를 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뭡니까? 요게 오늘 10일, 20일 골든크로스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보조지표 하나를 꼭 써야 되는데 그때 보조지표 쓸 때 여러분들이 MACD를 씁니다. MACD를 그냥 쓰면 안 되고요. 뭐를? 오실레이터만 쓰면 됩니다. 오실레이터를 쓰면요. MACD 오실레이터를 딱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11일평 상승하는 날. 여러분 보시다시피 11일평이 상승합니다. 11일평 상승하는 날. 캔들차트가 11일평 상승하는 날. 오실레이터가 관통하는 날 오실레이터가 양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꼭 봐셔야 됩니다. 11일평 상승해도 의문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의문되는 경우가. 이 말이 뭐냐면 11일평이 상승하더라도 이 상승이 오실레이터가 뭡니까? 세력 강도죠. 세력 강도가 쇠야 된다. 그러면 11일평이 상승하더라도 오실레이터가 어떻게 해요? 오실레이터 상승 뭡니까? 음에서 첫 번째 오실레이터 주식 사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오실레이터 사는 방법. 음에서 양으로 갈 때가 제일 좋죠. 두 번째 뭡니까? 음이 어떻게 3단을 줄 때. 음이 3단으로 줄 때.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양이 어떻게 줄다가 작아지다가 커질 때죠. 이 세 단계가 있단 말이야. 3단계가. 3단계. 음이 양으로. 근데 제가 할 때 음이 양일 때가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11일평 상승하더라도 강도를 어떻게 해요? 구별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11일평을 하더라도 강도를 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11일평을 사더라도 강도. 종합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종합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주가 지수. 오늘 보세요. 오늘 보시면 삼성카드가 11일평을 관통했는데 오실레이터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주식은 내일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 오실레이터 아직까지 살아있어. 여기 보세요. 11일평 관통하는 날 오실레이터가 바로 전환되었습니다. 오실레이터. 이래 되면 주식을 여기서 공격적인 매수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현대차 11일평 관통하는 날 오실레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오실레이터는 뭐냐? 주식의 거래가 만화가 되는 게 아니고 거래의 세력이 파워가 강해야 됩니다. 강함으로써 거기서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대모비스입니다. 당연히 강하죠. 11일평 관통하는 날 오실레이터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뭐 기아차 11일평 깨진 날 아직 오실레이터 양운이다. 이렇기 때문에 주가가 내일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11일평 돌리면서 오실레이터하고 같이 움직일 때 여러분은 공격적인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11일평이 관통하는 날 여기 보세요. 여기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11일평이 관통하는 날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11일평 관통하는 날. 이거는 약해져. 그 다음 이거 보세요. 11일평 관통하는 날. 오실레이터하고 11일평하고 같이 움직일 때 이때는 뭡니까? 주식을 매수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1일평이 관통해도 오실레이터가 여기 보세요. 11일평 관통했습니다. 11일평 관통했는데도 오실레이터가 못 떠요. 못 떠. 이거 못 뜬단 말이에요. 오실레이터가 여기가. 11일평 관통했는데도 오실레이터가 못 떠요. 11일평 관통했는데 보세요. 11일평 관통했는데 오실레이터가 의문입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입니까? 이 평을 볼 때 그 오실레이터를 계속 봐주셔야 돼요. 절대 봐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식이 사더라도 어떻게 해요? 밑에 깔아놓고 100번 사보세요. 되는가 떨어지는가 받으면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죠. 그 공격적으로 사는 그 강도가 뭡니까? 강도가 오실레이터입니다. 오실레이터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거를 꼭 한번 보셔야 된다. 이번에 삼바가 치명타예요. 치명타라서 저희 누님도 농사를 한 뭐 4, 50년 지었는데 이런 경우가 없었다 이렇게 합니다. 저희 누님도 울더라고요. 우는데 뭐 그 고추 뭐 다 팔아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참 그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안 돼가 저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오늘 또 뭐 얼른 보면 백화 현상이라든지 꽃 한참 이 나락을 비해야 돼요. 나락. 우리 뭐 초원 어른들 배나무카죠. 나락도 비고 또 이 지금 수확해야 될 이 찰나에 태풍이 와가지고 이 일이 5배, 6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락을 세워가지고 묶어가지고 비야 돼요. 안 그러면 기계로 비는데. 그래 안 그래도 허리 굽었는데 비어 보이소.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방송보는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 농촌이나 어촌에 계시는 분 힘내 있어. 내가요 다른 거는 몰라도 내 이 따뜻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간상인 여러분 우리 사먹는 도시 사람들 농수산물 수입자는 깎더라도 국산품 깎지 마이소. 여러분 농민들의 피와 땀이 아니고 뭔 줄 압니까? 눈물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눈물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눈물. 선물 살 때 응가나면 국산 사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지금 먹는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 이제 추석 이제 전주죠. 여러분 부디 국산품 많이 사시고 낙과 이런 거 좀 사이소. 맛없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먹으면 낙과도 맛있어요. 낙과도 맛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촌에 계신 저 시청자 여러분,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센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